윤지호 씨는 본인을 공익 제보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인터폴은 적색 수배령을 내렸죠. 경찰은 왜 윤지호를 잡으려고 할까요? 그런데 캐나다에서는 왜 안 들어오고 있는 걸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함께 공부할까요? 안녕하세요. 동행과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윤지호 사건 어떻게 된 거냐 댓글로 물어오셨습니다. 지금 윤지호 씨는 캐나다에 있죠. 최근까지 윤지호 씨는 SNS를 통해서 난 공익 제보자다. 얼마나 잘 사는지 보여주겠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공익 제보자 이런 뜻이더군요. 한번 읽어볼까요? 공익을 위해 용기 있게 정의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 한때는 그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 정부가 보도했으니까요. 윤지호 씨의 과거, 오늘, 미래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윤지호 의혹을 알려면 고 장자연 사건부터 좀 아셔야겠지요. 아직 명확하게 진실이 밝혀진 사건이 아닙니다. 자, 2009년 3월 7일 고 장자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요. 장래 그 다음날 장자연 문건이 발견이 됩니다. 저는 나약하고 힘없는 신인 배우입니다로 시작을 하는데 그 문건 이후에 당시에 소속사 강요에 따라서 고위층 성접대에 강제 동원됐다는 의혹이 불거집니다.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성접대를 받았다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가 세간에 뜨거운 관심을 받았고 경찰이 재수사에 나서지만 진실을 밝혀내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10년 뒤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 장자연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라고 지시를 내리면서 대검찰청 과거사 조사단이 꾸려지고 여기에 윤지호 씨가 등장합니다. 가해자들이 떳떳하게 사는 걸 보면서 억울하다는 심정이 들었다고요. 자, 윤지호 씨는 그때부터 충격적인 폭로를 시작합니다. 자, 본인이 장자연 리스트를 본 유일한 목격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리스트에는 성상납을 강요받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으며 그 리스트를 본인이 봤는데 40명에서 50명에 이르고 정치인도 있었다고요. 자, 언론에도 나오고 책도 내고 그럽니다. 정치권도 가세합니다. 지금은 야당,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윤지호 씨를 국회로 불러서 윤지호와 함께하는 국회의원 모임을 만들기도 하죠. 대검 과거사위원회는 윤지호 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전면 재조사에 들어가는데요. 진술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장자연 리스트를 봤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그때까지 조사된 내용과 뭔가 안 맞는 정황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조사 때는 이렇게 장자연 리스트에 쓰여 있었다고 말을 했는데 2차 조사 때는 이런 내용이 없었다고 번복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치인도 있었고 리스트를 당시에 봤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정치인을 특정하지를 못합니다. 자, 게다가 윤지호 씨는 신변에 계속 위협을 받는다면서 경찰의 경호가 불안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신변 위협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전반적인 발언의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윤지호 씨는 돌연 4월 캐나다로 출국을 하는데요. 당시에 엄마 간병을 위해서 내가 떠났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스스로 엄마는 한국에 자기와 같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거짓말 논란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무엇보다 조사를 마친 검찰 과거사 조사단은 윤지호 씨의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윤지호 씨가 이야기한 장자연 리스트의 존재가 확인이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 이후에도요, 안민석 의원은 싸워야 할 대상은 권력이지 윤지호 씨가 아니다 이렇게 옹호를 하기도 합니다. 자, 윤지호 씨는 지금 적색 수배 상태입니다. 경찰이 인터폴을 통해서 적색 수배를 내린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후원금, 모금, 사기 혐의. 자, 2019년 당시에 윤지호 씨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본인이 신변에 위협을 받는다며 개인 경호비 명목으로 후원금을 모아서 1억 2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자, 그런데 전에 윤미향 의원 편에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1,000만 원 이상 넘는 기부금을 받으려면 관청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윤지호 씨는 그걸 하지 않았죠. 게다가 거짓말 의혹이 불거지면서 후원자 439명이 이 돈을 돌려달라고 반환 소송을 냅니다.
실제로 위협이 있었던 건지 대체 이 돈은 어디에 썼는지 알 수 없다고요. 그러면서 본인의 선의를 악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윤지호 씨는요. 아니 여러분이 후원 계좌를 열어달라고 한 거 아니냐. 나는 한 번도 구걸한 적이 없다라고 반박을 합니다. 자, 다음에 윤지호 씨에게 부당하게 세금이 흘러갔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된 건데요. 자, 윤지호 씨는 신변이 위협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출국 때까지 약 40일 동안 경찰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서울 강남 호텔 방 2개에 머물면서 900여만 원을 경찰이 대줬습니다. 자, 신변이 위험하다고 하면 경찰이 임시 숙소를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관례상 기간은 한 5일 정도 아니면 하루 숙박 한 9만 원 정도 원래 제공을 하는 걸로 되어 있다 보니까 호화 보호 논란이 있었죠. 자, 여성가족부도 숙소를 제공했다 논란이 있었죠. 윤지호 씨는 이 기금을 부당하게 국가로부터 사기를 쳐서 부당하게 지원받았다는 혐의로 지금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외에도요, 여러 명으로부터 이 명예훼손을 했다면서 지금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함께 책을 썼던 뭐 작가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최근 한 2달 전에도요, 장자연 씨 소속사 대표가 명예훼손을 했다면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지호 씨가 말한 이 모든 과거 말들이 다 거짓말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자, 지금도 계속되는 논란이죠. 윤지호 씨는 처음에는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했다가 최근 SNS 보면 뭐 모델 활동도 하면서 잘 지낸다, 뭐 파티 사진을 올리기도 하죠. 자, 윤지호 씨의 신분은 정확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2019년 4월에 이제 캐나다로 출국을 했지요. 경찰은요, 바로 인터폴을 통해서 적색 수배를 내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외교부는 여권을 무효화 시켜놓은 상황이고요. 또 검찰은 윤지호 씨 사건과 관련해서 기소를 중지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사건과 관련해서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도록 이 공소시효를 묶어둔 거지요. 자, 그러면 왜 안 데려오느냐 이런 질문들 많이 가지시는데요. 알아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자, 윤지호 씨를 캐나다 수사기관이 잡아줘야 되는데, 자, 캐나다 수사기관은 엄청난 중범죄다 이렇게 보는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 수사기관들도 빨리 잡아달라 이렇게 캐나다를 촉구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여론과 법적인 판단은 또 서로 좀 다른 거니까요. 결과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여권이 무효화됐으니 윤지호 씨가 캐나다에서 다른 나라로 나갈 수는 없겠지만 한국에 빨리 들어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동행과 뉴스터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